자, 그럼 이번에는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WHO에서 인류가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변이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변이들이 지금보다 약하다면 네 번째 부스터샷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상 복귀를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고, 만약에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스텔스나 오미크론보다 더 독한 변이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전 인구가 맞아야 한다. 하지만 이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수님 이 보고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일부 일리는 있는데 우선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우선 WHO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HO를 우리가 알아야 WHO가 이런 발언을 한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WHO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WHO는 개발도상국이나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에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 FDA나 유럽의 EMA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O의 초점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리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변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이들이 약하다면은 부스터 샷이 필요 없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더 독한 변이가 나왔을 때는 백신 접종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완전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냐면 이겁니다. 언제나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병원체가 감염을 시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독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상인 사람이 백신을 맞았다거나 면역을 잘 갖추고 있으면은 독한 병원체가 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서 자, 독한 병원체가 나오기도 어렵지만 독한 병원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옛날 우한 때의 코로나19가 아니라 지금의 오미크론에다가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높고 돌파 감염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이미 많이 면역이 빵빵하기 때문에 더 독한 변이가 나와도 더 독한 변이가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는 더 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WHO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방금 더 독한 게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첫째, 백신 접종률을 점차 높여가고 있고 둘째, 먹는 치료제가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WHO의 걱정이 현실화되기 어렵고 선진국인 우리나라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무슨 변이가 나오든지에 상관없이 변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변이가 나오든지에 상관없이 결국은 병원성은 떨어지면서 종식으로 가게 된다. 예.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지난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팬데믹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중국 우한에서 2년 전에 처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델타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까지 중요한 패턴은 무엇이냐면은 병독성은 비슷하거나 혹은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예. 병독성 자체는 비슷하거나 완화되었고요. 계속해서 변이가 나왔지만은 병독성 자체가 높아진 사례는 한 사례도 없어요. 대부분 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이 오미크론까지 이 전파력이 높아지는 패턴만 지금 보였었거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병독성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고 전파력만 높은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2년간 지속된 패턴이 갑자기 뒤집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병독성은 비슷하거나 바이러스의 병독성은 비슷하거나 낮아지는데 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사람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버티는 면역 체계는 전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백신으로 한 번 높여놨고 또 델타나 오미크론 유행으로 또 한 번 높여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도 교수님처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WHO에서는 왜 그렇다면 좀 비관적인 세 번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냐면 세계보건기구나 방역당국은 항상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언급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것이지 이 세 번째 방향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다. 네. 아주 낮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외신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팬데믹을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짧게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태고 면역력이 빵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변이가 나와도 사실 치명률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조선일보에서 4월 3일자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김부겸 엔데믹 전환 발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승리 아닌 패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면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규정한들 새로운 변이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엔데믹화는 승리가 아니다.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완화되지 않은 위험일 뿐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틀린 기사예요. 조선일보가 완전히 틀린 기사고요. 이 기사에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도 전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틀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만일에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맞으려고 하면은 엔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고 오면 안 돼요. 엔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하는 순간 그냥 얘기는 끝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독감도 엔데믹이고요. 수두도 엔데믹이고요. 홍역도 엔데믹이고 모든 게 다 엔데믹이라니까요. 엔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순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통제 하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에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거나 또는 전문가들, 지금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엔데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데믹 이전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정작 엔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엔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순간 이것은 이미 완전히 우리 인류의 통제 하에 있다. 먹는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이나 의료체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통제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엔데믹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그냥 종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의 기사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언론 인터뷰를 한 사람들도 뭔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한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종식 내지는 엔데믹화를 향하여서 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다는 것, 두 번째는 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 국민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 결정적으로는 치명률이 극도로 낮은 것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는 것이 맞고 김부겸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